또 속보입니다. 은행 자율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은 이자 캐시백, 그러니까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바로 자율 프로그램인데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이 자율 프로그램은 지원이 그 은행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요. 어떤 은행은 이자를 내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그리고 각각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정보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정 채널의 장점이죠.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자, 은행권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한다 라고 이제 공문이 탁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율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오죠. 자,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규모가요 2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공통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자 캐시백으로 1조 5천억 원을 썼고요. 나머지가 6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해서 이 자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궁금해요. 어떤 은행이 이 자율 프로그램을 할까? 자, 자율 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 프로그램을 공통금융 지원액 외에 자녀 지원, 그러니까 6천억 원이죠, 있는 12개 은행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어떤 은행이에요? 하나, 신한, 우리국민, 기업, SC제일, 한국시티, 카카오, 광주, 수협, 농협, 대구은행입니다. 여기 보면은 카카오는 들어가는데 K뱅크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거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12개 은행이 지원 프로그램, 이 자율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 아닌 데는 사실 자율 프로그램 없는 겁니다. 그럼 나 여기에 대출 받은 적 있는데, 나 이 은행에서 거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그 밖에도 당초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는 자율지원인데 하기로 했던 산업수출은행과, 보세요, 공통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별표 한 3개는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통 프로그램이 뭐라 그랬죠? 이자 캐시백 받으신 분도 되게 많죠. 자, 이자 캐시백인데 이게 공통 프로그램인데 토스뱅크는 그때 안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토스뱅크는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적자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캐시백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율 프로그램은 토스뱅크는 한다, 이 얘기입니다. 토스뱅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소상공인분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2023년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누가 토스뱅크가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지원액 분담에서는 제외됐으나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토스뱅크는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밑에 계속 내려가 봅니다. 자, 그럼 어떤 은행이 이제 대상자인지는 봤죠. 그러면은 이 자율 프로그램의 특징 좀 가볼게요. 첫 번째,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 어쩌저쩌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어떻게? 전기료 지원, 통신비, 경비 지원, 보증료 지원, 이자 캐시백. 이자 캐시백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장 개선 지원, 경영 개선 지원,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이렇게. 그래서 이 다양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전기료, 어떤 은행은 통신비래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은행별로 뭘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원 대상 폭도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전기료, 통신비, 경비 지원.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거죠. 왜? 이거는 돈으로 주잖아요. 그죠? 보증료, 디지털 기기 도입비, 이 비용 지원, 이자 캐시백.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자율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 지원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구성함으로써 수혜자의 체감도를 제고했다. 한마디로 만족감이 더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게 이 자율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율 프로그램도 한 번에 이제 기회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공통 프로그램 받으신 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아닌 대상자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공통 프로그램 내가 이자 캐시백 받았던 분들, 이분들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자율 프로그램은. 은행들마다 정해진 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공통 프로그램 받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은행은 다 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은행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원 방식이 은행마다. 그래서 그 은행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에서 이자 캐시백 받았으니까 나는 자율 프로그램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마다 대상자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께서 꼭 은행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은행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앞에 보면은요, 보세요. 그 자율 프로그램 은행마다 얼마씩 예산이 있는지 보세요. 하나은행이 제일 큽니다. 와, 이거 하나은행에서 그 거래하신 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아마 대상자가 넓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하나은행이 가장 많고요. 신한은행, 순위 볼게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순위네요. 예산이 지금 보면 1,500억 원. 자율 프로그램 지원 목표로. 그잖아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은행이 3억 원, 되게 적고요. 농협은행이 19억밖에 안 해요? 야, 이게 오히려 카카오뱅크보다 더 적네, 자율 프로그램은. 이건 좀 심하다, 농협은행. 19억밖에 안 하네요. 이게 사실상 그 예산에서 그 이자 캐시백 빼고 남은 돈 쓰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순서가 돼 있고요.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1,000억 원이 넘어요. 예. 그리고 그 자율 프로그램 이거 쭉 보시면요. 여기 원칙적으로 뭐냐면 금년 내 완료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총선 전에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한 달 안에 뭐 자율 프로그램이 막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은행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집행액과 집행기간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빨리 해야 되고요. 어떤 은행은 늦게 들어가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은행별로 한번 지원 알아볼게요. 자, 이게 이제 별표 5개짜리예요. 자율 프로그램 주요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뭐 서민금융지원에서 대안 프로그램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는 서민 자금 해주는 거고. 자, 여기죠.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자, 이자 캐시백 잘 보십시오. 이자 캐시백. 신한은행이 또 하네요. 이자 캐시백을. 저신용, 성실상한 취약, 비회 감중 소기업 등 이자 캐시백. 그래요? 네네네. 신한은행. 이거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국민은행은 또 하죠. 이자 캐시백. 그죠? 개인 사업자 대상 비대면 요거는 대상자가 있네. 비대면 기업 신용 대출 하신 분들에게 이자 캐시백. 국민은행은. 요거는 딱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네요. 신한은행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신용이신 분들 이자 캐시백 또 들어가는데. 자, 보증료 지원. 하나, 국민, 카카오. 그래서 보존기간 보증료 지원하고요. 사업장 개선. 이게 이제 경영환경 개선이죠. 여러분 그 인테리어 이런 거 해주는 거. 여기 보면 디지털 쪽인데 신한은행이 디지털 전환 지원. 주문 키오스크 등 지원하고요. 신한은행이 또한 역시나 그 아까 예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한이 많이 들어가 있네.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LED 전광판 바꿔주네요. 우리은행과 SJ은행은 스마트 결제기기 구입 비용. 이게 스마트 결제기기, 그러니까 포스기가 그 결제, 신용카드 결제기기 있잖아요. 결제기기 구입 비용 지원 들어가고요. 하나은행이 이거 제가 설명 들었었죠? 예, 얼마 전에 이거 한다고.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기기 지원, 디지털 이거는 끝났죠. 예, 요거는 끝났어요. 하나은행에서 요거 말고 이제는 인테리어 지원하는 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일단 하나은행에서 어차피 이미 지원이 끝났고 요거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여성 영세 사업자 대상 사업장 운영자금 지원. 요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원이 끝난 것도 있고요,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자율 프로그램은 그 이제는 이자 캐시백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이번 연도까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아있는 거,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영세 사업자 대상 사업장 운영자금 지원, 월세, 이거는 현금 지원이잖아요. 국민은행, 이거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알아볼게요. 이런 거 지금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계획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원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야. 아니면 그래서 제가 계속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소상공인 시설안전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지원, 이것도 현금성 지원이죠. 자, 하나은행은 뭘 들어가래? 에너지 비용. 이거 그쵸? 이거 잠깐만. 전기료? 이거는 들어가겠는데요. 그죠? 이거 아까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이 끝난 거고, 에너지 비용, 전기료. 하나은행의 가맹점 통신비 지원, 광주은행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하고 카카오가 임대료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경영 개선 지원, 여성 벤처 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SC제일은행. 이거는 좀 와닿지 않네요. 여성 벤처가 많진 않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경영 컨설팅 받으면 좋긴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나에게 이렇게 뭔가 현금성 지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출 지원이죠. 대출 지원은 보시면은 다 하죠. 지금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뭐 하나, 국민, 수협, 광주, 카카오가 소상공인 신규 창업 전통시장에 대출 지원, 그러니까 보증 지원 해주는 거죠. 출원해 주는 거, 일자리 창출, 특례협약 보조상품 출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원리금 경감, 한마디로 낮춰주는 거. 저신용, 성실상한 취약, 비외감 중 소상공인, 중소법인, 비외감 중소법인 등 이자 경감한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기업 이자 경감한다. 그래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과 시티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리 경감도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와닿지 않은 게 그 원리금 경감이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런 거는 도움이 되죠.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이거는 이제는 청년 금융 취약계층인데, 근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왜냐하면 청년일 수도 있고요. 또한 금융 취약계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가볼게요. 청년. 뭐 창업, 학자금, 교육, 주거안정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시니어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내 자녀가 학자금 대출 받은 분들, 신한은행은 이용 금액에 대해서 상환자금을 지원하고요. 우리은행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캐시백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정보. 내 자녀가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신한이나 우리은행이나 광주은행에서 받았다. 이건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캐시백 해주니까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업했다. 나 청년인데 창업했다 하신 분들도 이쪽 한번 보시고요. 교육, 뭐 이런 거, 광주은행은 뭐 컴퓨터 책상거리 이런 거 지원해 주네요. 주거안정. 그 다음에 청년들이니까 청년 전세 대출, 뭐 자녀분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청년 월세 지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생활 안정,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이 아니니까 빠르게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가고요. 궁금하다. 신한국민은행이 식사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금융취약계층. 자,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되겠죠? 자, 캐시백 가보겠습니다. 중저소득 신용대출 신규 고객 이자 캐시백, 우리은행. 이건 신규 고객이네요. 우리은행 서민금융대출 성신상환 고객 캐시백. 그러니까 이자를 돌려주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돌려준다.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차주 대출금 캐시백. SC제일은행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자 돌려주네요. 대출이자 캐시백. 하나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보증부대출 보증료 캐시백.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안정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새희망홀씨 이용 고객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하나은행에서 받으신 분들 꼭 알아야 되겠고, 금융비용 새희망홀씨 신한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보증료 지원. 이거는 그렇게 와닿진 않고요. 원리금 경감, 우리은행이 연체 이자 납입 시 동일 금액, 연체 이자 납입해라. 그럼 동일 금액에 대해서 원금 상환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은행이. 시티은행은 저신용 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 경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통신 사기 예방,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요거는 이제 보험 들어주는 거고, 신용회복. 학자금 대출 연체 고객 신용회복 지원해준다. 신한은행이, 국민은행은 법률 구조 지원해준다. 예, 소상공인 중에서 회생하고 파산 면책 신청자 법률 구조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그 다음에 시티은행 신용회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또 가면 돼요. 고령자. 자, 고령자이신 분들 잘 부르세요. 자, 60세 이상 후불교통카드 고객. 신한은행에서 60세 이상의 후불교통카드 쓰시는 분들 대중교통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고령자 IT 교육해준다. 이거는 별로. 광주은행 실종 예방 교육, 이건 그렇게 실종 예방해준다. 이런 건 넘어가고요. 자, 기업은행이 또 다문화 가정 생활보조금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조 지원해준다. 요거는 그렇게 또 와닿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끝인데, 아까 보는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 중심이 중요하겠죠. 요런 거는 이제는 금융취약계층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고, 중요한 건 요쪽이었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는 현금성 지원이죠. 대부분 현금성 지원. 그쵸. 요것도 현금성 지원이고,
이거는 아니고요. 대출 지원은 아니고 원리금 경감도 뭐 나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는 현금성 지원이 많죠. 그래서 뭐 성실 원리금 경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저신용 성실 상환 취약계층, 그죠? 그 다음에 취약 있는데 이제 비외감, 그러니까 이게 비외감이 뭐냐면 그 외부 회계 감사를 이제 외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법인 중에서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영세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은 되게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이 아닌 이런 중소기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이런 거네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은행 이름이 없는 분들은 이제는 은행마다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너무 다르죠. 지금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행에 확실히 그렇네요. 하나와 신한은행이 예산이 많은 책정돼 있었죠 아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다 이름이. 예,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네 특징에. 그래서 은행마다 다르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내가 어떤 은행에 썼는지, 어떤 은행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은행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되, 여러분께서 은행 쪽에다 문의하면은 영업점에서는 이해를 도저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매번 말씀드리죠. 그 여정 채널 보고 은행 가면은요, 은행 창구 직원이 그게 뭐예요?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제가 빠르게 전해드리다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정보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는 내가 이런 거를 뭐 누구한테 듣기 전까지는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타고, 정보 빠르신 분들이 막, 야, 그런 거,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정보고, 그거마저도 한참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귀에 들어갔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여정 채널은요,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은행 직원보다 빠르다는 걸 아마 여러분의 피부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은행 가셔갖고. 그러면 은행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공문을 딱 얘기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공문을 얘기하세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시행한다라고 이번에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은행 직원이 몰라요? 그러면은 왜 모르세요? 이게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막 쓴 게 아니잖아.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격 시행 공문이 나왔다, 찾아보시라. 그리고 당신네 은행,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이런 거 한다던데 쭉 내려가면 맨 끝에 나오거든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쭉 스크롤 내려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네 은행이 이런 거 한다던데 뭐냐, 내가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개선 지원에서 신한은행에서 뭐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해서 키오스크 지원한다던데 이거 뭐냐, 이거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담당자가 모른다 그러면 그럼 알아봐 달라. 우리 은행은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말이 되냐? 어떻게 신한은행에서 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당사자가 모르냐, 은행 직원이 모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은행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귀찮게 하니까. 왜? 과거에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안 해요, 이러면 소상공인분들은 이제 그런가 보다, 은행원들이 알겠지, 내가 알겠나,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정 채널을 여러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정보가 더 빨라요, 은행보다. 은행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여러분 눈에 보시잖아요, 지금. 제가 뭐 써서, 뭐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합니까? 공문을 보여드리잖아요. 봐라, 신한은행 돼 있지 않냐? 하나은행 하지 않냐? 국민은행 이런 거 한다며.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받아야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받아야지. 그래서 은행 직원이 기다려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 왜? 이제는 이게 올해의 목표잖아요. 올해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뭐 하나은행 이거는 다 진행 끝났잖아요 지금 요거.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정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 오늘 정보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으니까 진짜 이제 받아 누리는 거고, 예?
내가 나한테 나오는 거 그냥 누리는 거고,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자율 프로그램이잖아요. 모르면 진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정 채널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 그냥 청소하시면 듣고 설거지하면서 들어. 그 유튜버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하고 코믹하고 재밌는 거 이런 거 보셔도 돼. 그런 거 보시고 막 웃고 그런 것도 좋은데, 때로는 저처럼 진정성 있게 여러분 막 정보 알려드리고 어떻게든 좀 잘 되라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채널도 보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좋은 채널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시면서 다만 좀 진정성 있는 거, 그냥 막 어그로 끌려고 막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얼굴 나오는 거, 그런 것 좀 봐. 얼굴 나오는 사람. 얼굴 안 나오는 사람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신 있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얼굴 드러낸다는 얘기는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되게 많아요. 그런 유튜버들 많습니다. 얼굴 딱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보 보더라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봐도 참 좋은 채널들 많습니다. 그런 채널들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좀 여러분의 권리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오늘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은행들 얘기다 보니까. 자, 여정가족님들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마케팅 강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정대학 진행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종합반,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블로그 마케팅을 조금 배우고 싶다. 나는 전혀 몰라.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히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 기초과정. 그 다음에 나는 블로그를 조금 알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수익화 블로그로 만들고 싶어. 심화과정.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니까 여러분 네이버 가셔서 여정대학 검색하시고 쇼핑 검색하시면요, 쇼핑 치시면 여정대학 해서 요거 나오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클릭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제 4월 반이다 보니까 이제 곧 마감 시킵니다. 접수 마감 끝나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하시고, 뭐 장점 되게 많죠. 그다음에 좋은 점 되게 많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톡톡으로도 대화도 하고 카톡으로도 대화하는데, 뭐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블로그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듯이 똑같이 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대학에 왔다 생각하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저랑 공부만 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곧 마감하니까요. 신청하실 분들 빨리 신청하십시오. 자, 여정가족님들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한 여정가족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참 정치인들 답답하다. 여정 채널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를 공약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모르냐, 이런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합니다. 되게 간단한데, 나는 되게 간단하다 보거든요. 여정 채널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댓글 보면은 다 패턴이 비슷해요. 하는 얘기가 그게 뭐예요? 장기로 좀 간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안 갚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갚는데 당장 상환이 지금 단기로 돌아오니까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는 장기로 가자 이거죠. 간단하잖아요.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런 내용 의견들이.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죠, 여러분? 공감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는 좀 길게,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은행들이 좀 손해만 보면 돼요. 일단 은행도 돈 많잖아요. 그럼 장기로 가는 거. 그거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가, 그렇죠, 소급 적용 아닙니까? 소급 적용 얘기만 꺼내 보세요. 아마 지금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야.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국회에서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진짜 간단해요. 소급 적용 법 처리 만약에 되면 진행하겠다. 안 그런가요? 소급 적용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그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틀렸습니까? 아니면 맞았습니까? 여러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어필할 겁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공식적인 이제 선거 유세가 진행이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또. 오늘부터 선거 유세. 오늘은 며칠이에요?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각 정당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표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럼 혹시나 정치인분들이라든지 정치와 관련된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뭘 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좀 보시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소상공인들 원하시는 거, 자영업자들 원하는 거 딱 그것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 막 대출금 갚아야 되고 막 독촉 돌아오고 장사는 안 돼. 야, 장사만 되면 되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 일단 불경기죠. 돈 안 열죠. 돈 안 흐르죠. 지갑 안 열죠. 나갈 돈이 있는데 지금 들어올 돈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계속 댓글 달아주시면서 나는 무엇을 원한다. 이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 게 제가 지금 뭐 정치라고 얘기하지 뭐 정당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그냥 정치색은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싸잡아서 그냥 정치권 이렇게만 표현합시다 우리. 그래서 뭐 정치 정당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특별 인물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선거철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통틀어서 정치권 이렇게 통틀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이 또 반영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보실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면 여정 채널 이미 이제는 딱 포지션이 돼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딱 소상공인 자영업자 궁금하면 여정 채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서로들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도 이 각 정당에서 이거를 아예 공약으로 걸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뭘 원하는지 자신 있게 그 정당에서 공표를 해줬으면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권유드리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시잖아요. 요즘에 좀 제 채널 보시면서 그냥 뻥 뚫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방송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도 막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솔직히 방송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유튜버니까 오히려 제가 뭐 이렇게 정당 얘기 안 하는 거지. 방송 가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냥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어디에 소속된 정치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당에 가입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만한 위치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계속적인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이 여정 채널에서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